20년 두 집 살림, 아버지의 이중인생.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죠. 여보, 왜 나를 두고 가? 잠깐 뭐라고요? 어머니는 바로 옆에 서 계시는데 이 여자는 대체 누구죠? 그리고 왜 우리 아버지를 여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완벽하다고 믿었던 우리 가족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제 아버지가 20년간 두 개의 가정을 오가며 살아온 충격적인 이중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완벽했던 가정, 그리고 작은 의심. 우리 가족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셨죠. 저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시고 저녁 9시면 어김없이 돌아오셨죠. 주말에는 저와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고 가족 여행도 빠짐없이 다니셨어요. 생일이나 기념일도 절대 잊지 않으셨고 어머니께는 항상 꽃다발을 사다 주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저는 은근히 우쭐하기도 했죠. 우리 아빠는 달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급한 업무가 생겼다며 나가셨는데 1시간 후 친구와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아버지를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분과 함께 카페에 앉아 계셨어요. 그 여자분은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에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계셨죠. 아버지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업무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빠 업무 잘 끝내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잠깐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복잡한 일이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됐어 라고 답하셨죠.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게. 아버지는 핸드폰을 볼 때 항상 화면을 가리셨어요. 전화가 올 때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가끔씩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쓰시는 향과는 다른, 더 진하고 달콤한 냄새였죠. 여보, 오늘 향수 바꿨어요? 어머니가 물어보시자 아버지는 회사에서 샘플 받아서 써봤어라고 대답하셨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셨는데 가계부를 쓰시는 어머니가 여보, 이번 달 카드 사용 내역이 좀 적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요즘 현금 쓸 일이 많아서라고 답변하셨어요. 주말 업무도 부쩍 늘었어요. 예전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가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월에 두세 번은 꼭 나가셨어요.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라서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레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 요즘 일이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딸.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요즘 일이 재밌어.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더 컸죠. 20년 동안 완벽한 아버지셨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2부 숨겨진 흔적들.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저는 아버지의 행동에 더욱 민감해졌어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버지의 옷차림이었어요. 예전에는 단정하지만 평범한 정장을 입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옷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셨어요. 브랜드 와이셔츠, 고급 넥타이, 심지어 머리에 왁스까지 발라서 나가셨죠. 아빠, 오늘 특별한 미팅 있으세요? 응. 아, 그냥. 요즘 회사에서 복장에 신경 쓰라고 해서.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정장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어요. 우연히 본 그 영수증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것이었는데 금액이 30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가족은 외식을 할 때 보통 3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일반적인 음식점에 갔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두고 혼자서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실 리도 없고. 그럼 누구와 간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아버지가 샤워하시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보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자기야는 또 누구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확신했죠. 아버지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걸. 그 후로 아버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팀 회식이라고 하셨지만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샤워를 하고 오신 것 같은 깔끔한 비누 냄새가 났죠. 또 아버지의 차 조수석에는 항상 여성용 헤어핀이나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께 물어보니, 그게 내 것은 아닌데?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면, 동료가 카풀할 때 떨어뜨린 것 같아라고 대답하셨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출장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1박 2일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어느 날 호기심에 아버지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출장 일정 확인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출장요? 부장님은 이번 달 출장 계획이 없으신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출장이 아닌 다른 곳에 다녀오신 거였나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은근히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출장 많이 다니시죠? 요즘 특히 많아진 것 같아. 예전엔 출장을 거의 안 다니셨는데 말이야. 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직접 의심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때부터 저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봤죠. 아버지는 가끔 회사 야근이라고 말씀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셨는데 정작 야근을 했다면 피곤해 보이셔야 할 텐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늘 새벽에 샤워를 하고 주무셨죠.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아버지의 셔츠에는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었어요. 명백히 여자의 화장품 자국이었죠. 어머니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그런 진한 자국이 난리 없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지갑이었어요. 우연히 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리셨는데 주워들이다가 안에서 작은 사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낯선 여자 그리고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 이 사진은 뭐예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얼른 사진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냥 회사 동료 가족 사진이야. 잘못 들어간 것 같네. 하지만 그 사진 속 아버지는 분명히 행복해 보이셨어요. 마치 가족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계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3부 또 다른 가족.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아버지가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이셨고 짐도 더 정성스럽게 챙기셨어요. 심지어 새로운 옷도 사서 입고 나가셨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출발하신 후 몰래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지하철을 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셨어요.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내리셨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자가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만이 아니었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빠 라고 외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라고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안아주셨어요. 정확히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정말로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한 우아한 분이었죠. 아이는 아버지와 닮았어요. 특히 눈이 똑같았어요. 세 사람은 마치 정말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직접 따져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어서요. 다음 날 다시 그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오전 10시쯤 아버지가 그 여자 그리고 아이와 함께 나오셨어요. 놀이공원에 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걸으시는 모습이 저와 함께할 때와 똑같았어요. 몰래 뒤따라가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은주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현우였어요. 나이는 10살 정도로 보였죠. 놀이공원에서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는 현우에게 솜사탕을 사주시고 은주와 손을 잡고 걸으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은주에게 결혼 반지는 왜 안 껴? 라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빼놨다가 깜빡했어요. 결혼 반지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로 결혼을 한 거였나요? 오후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현우가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자 웃으며 사주셨고 은주와는 저녁 메뉴를 상의하셨어요. 오늘은 현우가 좋아하는 돈가스 해줄까? 와, 좋아요. 엄마가 해주는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라고요? 현우는 은주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20년 동안 정말로 두 개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울었어요. 배신감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만이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진짜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그쪽 가족에게도 똑같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인 것 같다는 거였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아빠 언제까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일 오후까지 있을 수 있어. 우리 현우랑 많이 놀아줄게. 진짜요? 와, 내일 축구 같이 해요.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축구 많이 가르쳐 줄게. 우리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현우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딸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안 좋네라고 걱정해 주셨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모든 사랑의 말들, 가족여행, 생일 파티.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가족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부 진실 폭로의 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3개월을 버텼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를 보면 분노와 실망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두 얼굴로 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를 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여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출장을 간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2박 3일이야.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폭발할 것 같았어요. 출장이 아니라 다른 가족과 보낼 시간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아빠.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응? 왜 그래, 딸? 출장. 정말로 출장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저 다 알아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도 뭘 안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뭘?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 말이 곧 인정이었어요. 성남에 있는 아파트. 은주 씨. 현우. 어머니가 뭐라고?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동안 두 집 살림하셨죠? 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완전히 얼어붙으셨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아니야.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아니야. 우리 여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딸아, 내가 뭘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20년 동안. 정말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우리 집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소리치고 그릇을 던지셨어요. 20년간 쌓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그게 아니야. 너도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럼 다른 여자는 뭐야? 그 아이는 뭐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현우는 내 아들이야. 그 말에 어머니가 더욱 크게 울으셨어요. 아들이라고? 그럼 우리 딸은 뭐야? 우리는 뭐야? 너희도 내 가족이야. 정말로. 가족? 가족이 이런 거야? 20년 동안 거짓말로 사는 게 가족이야?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가 새벽까지 계속되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은주 씨는 아버지의 대학 동기였다고 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10년 전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셨어요. 현우는 정말로 아버지의 친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현우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버릴 수가 없었어. 그럼 우리는 뭐였어? 너희도 내 가족이야. 두 가족 모두 내게는 소중해. 어머니는 비웃으셨어요. 소중해?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소중하다고. 20년 동안 우리를 속이면서 소중하다고. 그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뻔했죠.
아마 성남에 있는 또 다른 가정으로 가셨을 거예요. 오부 무너지는 가족.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후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죠. 가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거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엄마 밥 드세요. 딸아. 엄마가 못난 여자였나? 20년 동안 남편이 딴 여자와 살고 있는 줄도 몰랐어. 어머니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현명한 부인, 좋은 엄마라고 자부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속은 바보가 된 기분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수업에 들어가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너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죠. 우리 아빠가 20년간 바람 피우고 다른 가족이 있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초췌해 보이셨고 말수도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가까이 오지 마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말도 섞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따로 하셨고 잠도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딸아, 아빠와 좀 얘기해보자. 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지만 저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지만 동시에 20년간 저희를 속여온 거짓말쟁이이기도 하셨거든요. 아빠는 그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그럼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버지는 집과 성남 사이를 오가며 여전히 두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셨어요. 어떤 날은 우리와 저녁을 먹고 어떤 날은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나가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점점 예민해지셨어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그 여자한테 갔지? 라고 소리치셨어요. 아버지가 핸드폰만 봐도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라고 따져 물으셨고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예전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집이 이제는 냉장고보다 차가웠어요.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빠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였는데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누구세요? 저 현우예요. 아빠한테 전화하려고.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직접 들으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으셨어요. 20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내가 낳은 딸보다 그 아이가 더 소중한 걸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으셨어요. 동네 부인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셨죠. 혹시 내일을 알까봐라고 하셨어요. 20년간 행복한 부부로 살아왔다고 자랑하셨던 분이 이제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가족 얘기만 나와도 어색했어요. 너희 아빠 요즘 어떠시냐? 그냥 잘 지내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에 대한 제 감정이었어요. 분명히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였거든요. 딸아, 대학교 등록금 나왔지? 네.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럴 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나쁜 아버지라면 차라리 미워하기 쉬울 텐데 여전히 저에게는 좋은 아버지셨거든요. 어느 날 밤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 정말 모르겠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수 있을까? 이혼하실 생각은 안 하세요? 이혼? 그것도 쉽지 않아. 나는 결혼해서 죽집에만 있었어. 혼자 살 자신이 없어. 어머니의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혼자 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집 앞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또 그쪽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오신 거죠. 아버지가 들어오시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아예 대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딸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20년 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아빠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매일 울고 계시고 저도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육부 그리고 반전.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3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 한 명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은주 씨였어요. 어머니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은주 씨는 예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화가 나 있거나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은주 씨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다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자 결국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거실에 앉은 은주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저도 어색했죠. 도대체 뭘 하러 온 걸까요? 먼저, 죄송해요. 은주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동안 모르고 계셨다는 걸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분이 이혼하신 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만났을 때 혼자 사신다고 하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혼했다고요?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재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은주 씨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그녀에게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는 전처의 딸이라고 했던 거죠. 그럼 언제 진실을 알게 되셨어요? 몇 달 전이에요. 현우가 아빠 회사에 깜짝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부장님 부인과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은주 씨도 속은 거였어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10년 동안 저도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당신도 우리 존재를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네.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은주 씨는 한참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사실은 그분이 아프세요. 뭐라고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어요. 간암 말기래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이게 진단서예요. 은주 씨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암말기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아프셨던 거예요? 한 달 전쯤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래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더 초췌해 보이셨던 이유, 말수가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분이 두 가족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은주 씨가 울먹였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제는 모든 게 의미 없잖아요. 싸우고 미워하는 것도 그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몰려왔어요. 분노, 슬픔, 당황, 안타까움. 현우는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10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20년을 속이더니 이제 와서 아프다고 동정받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실망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였거든요. 7부 그리고 나의 결심.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정말 많이 야위셨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도 푹 들어가 있었어요. 딸아, 어떻게 여기를? 은주 씨가 와서 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빠,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진짜 속마음을 말해주세요. 이제라도.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아빠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뭐가요? 처음에는 정말 실수였어. 은주를 만난 것도 현우가 생긴 것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현우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버릴 수가 없었어.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였어요? 너희도 내 가족이야. 정말로. 그럼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무서웠어. 모든 걸 잃을까봐.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두 가족 모두 잃고 싶지 않았어. 너희를 사랑하고 현우도 사랑해. 은주도.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냐? 저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는 걸. 아빠,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래. 6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빠, 저 결심했어요. 뭘?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래요. 대신 마지막까지 아빠가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딸아, 조건이 있어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와 은주 씨 그리고 현우에게도.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현우한테도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 아이도 아빠의 진짜 마음을 알 권리가 있어요.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은주 씨를 불러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잘못, 후회,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어머니와 은주 씨가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상했고, 현우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했죠. 하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은 놀랍게도 행복했어요. 병원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오셨고 은주 씨는 아버지의 빨래를 해주셨어요. 현우는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해드렸고 저는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딸아, 아빠가 너무 못났지? 네, 정말 못나셨어요. 그래도 아빠를 사랑해주나? 네, 그래도 사랑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두 가족을 걱정하셨어요. 어머니의 앞으로의 생활, 현우의 교육비, 은주 씨의 직장 문제까지. 내가 죽고 나면 너희끼리 잘 지내면 안 될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능해 보였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는 두 가족이 모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문상객들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대로 우리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은주 씨와 가끔 만나서 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두 분 다 같은 사람을 20년간 사랑했던 여자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우는 정말 저와 닮았어요. 아버지를 똑 닮은 모습도 그렇고 장난스러운 성격도 그래요. 이제는 진짜 동생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아버지가 아프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사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거짓말이 무의미해지죠. 결국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지금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내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 약속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아버지의 이중 생활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의 의미, 사랑의 의미,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20년 동안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저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사랑했어요.